비가 밤에 숨을 들이마시듯 고요하게 내린다. 골목마다 네온이 번지고 간판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웅덩이를 두드린다. 검은 우산 아래에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래전 뛰쳐나온 동네, 오래전에 버리고 떠난 이름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수천 번 다짐했지만 다짐은 총성을 이기지 못한다. 휴대전화 진동이 손바닥을 간지린다. 발신자 표시는 낯선 번호, 버튼을 밀자 낮고 거친 남자의 숨소리가 먼저 들려온다. 윤강호, 내가 가져간 그것 오늘 자정까지 안 갖고 오면 골목마다 너의 이름을 신고로 바꿔놓겠다. 목소리 뒤로 들리는 음악은 클럽 노바의 비트. 그가 굳이 위치를 숨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덫을 놓았기 때문. 긴장감이 목을 조인다. 하지만 나는 숨을 고르게 내쉰다. 덫의 모양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덫은 이미 절반이 부서져 있다.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춘다. 우산 끝에 물방울이 매달린 채 떨어지지 않는다. 오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 나는 천천히 돌아본다. 검은 레인코트를 여민 여자가 있다. 한소연. 이름만 들어도 여러 부서가 긴장한다는 서울지검의 특수부 검사.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엔 공무원의 냄새가 없다. 살려야 할 사람을 목격한 구조대원의 눈빛만 있다. 시간 없어. 노바로 가면 살아서 못 나와. 난 살아서 나와야 할 이유가 있어. 너 혼자든 아니든. 나는 우산을 접어 벽에 기대고 바닥에 액체를 발끝으로 밀었다. 비, 기름, 그리고 오늘 밤의 계획들이 섞여서 그림자를 만든다. 소연아, 이번엔 나를 막지마.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나만 기억해. 내가 찾는 사람 아직 살아있어. 심장이 한 박자 빨리 튄다. 확실해. 오늘 밤에 증명해줄 사람을 데려왔어. 하지만 내가 노바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면 우리는 서로의 눈을 잠깐 붙잡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같은 장소를 향해 서로 다른 길로. 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쪼갠다. 노바의 문은 거대한 철문처럼 무겁다.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베이스가 가슴뼈를 두드린다. 나는 줄을 서지 않았다. 보안 요원 둘이 어깨를 벌리고 서 있다. 초대 손님이야. 내가 말하자 한 놈이 비웃었다. 초대장은? 나는 주머니에서 검은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평범한 플라스틱. 하지만 여기선 황금보다 무거운 물건. 보안 요원의 눈길이 무심코 그 작은 물체에 꽂힌다. 그 순간 난 이미 지나가고 있었다. 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덫의 첫 번째 이빨이 빠진 것이다. 안은 불꽃이 있다. 사람들의 웃음은 음악보다 날카롭고 잔에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유리 바다 위의 파도 같다. 2층 VIP 라운지. 그 검은 실루엣 하나가 벽에 등을 기댄 채 나를 내려다본다. 백도철. 이 도시의 절반은 그의 그림자 아래 있다. 나머지 절반은 그에게 비쳤다. 그는 손가락 2개를 들었다 내리며 두 잔이라는 신호를 바에 보냈다. 환영 인사치고는 과분하다. 오랜만이야, 강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다. 불길은 대체로 그런 목소리로 시작한다. 난 그리울 줄 몰랐는데. 내가 앉기도 전에 잔이 2개 내려왔다. 도철은 한 잔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오고 나머지 잔을 내 쪽으로 밀었다. 건배, 무슨 이유로? 옛 친구의 귀환. 난 돌아온 적 없어.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건 송별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도철은 내 미동을 관찰한다. 신중해졌네. 내가 가져간 장부 우리 모두의 목숨줄이야. 값은 치를게. 너의 과거를 지워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봤다. 그가 시간을 본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USB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다. 주변의 공기가 한순간 묵직해졌다. 경호들이 동시에 허리를 고추 세우는 게 보인다. 장부는 여기 없어. 그의 미소가 사라진다. 그럼 그건 뭐지? 미끼. 그가 손을 튕기는 소리. 동시에 조명 한 줄이 꺼졌다. 누군가 소리쳤고 음악이 더 커졌다. 경호 셋이 동시에 달려든다. 첫 번째 놈의 손목이 내 손바닥에 닿기도 전에 방향을 꺾었다. 두 번째 놈의 숨이 복부에 걸리도록 내 어깨가 파고들었다. 세 번째 놈의 무릎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얼굴이 일그러진다. 잔들이 날아가 바닥에서 부서지고 주변의 비명이 비트 위로 튀어오른다. 나는 USB를 다시 손에 쥐었다. 도철의 시선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가. 여기서 못 나가는 건 내 쪽일지도.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푸른 불빛이 번졌다. 사이렌이 건물 외벽을 핥고 지나간다. 누군가가 신고했다. 누군가는 항상 신고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소연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나는 긴 복도를 따라 달렸다. 구둣발이 고무 바닥을 두드리는 속도만큼 계획들이 정리된다. 비상구, 옥상, 건너편 주차타워, 그리고 골목. 계단을 내려가는 대신 나는 올라갔다. 위로 가야 시야가 넓어진다. 쫓기는 자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옥상 문을 밀자 비가 얼굴을 때린다.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마다 조각난다. 펜스 너머로 주차타워의 넓은 지붕이 보인다. 거리는 멀지 않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펜스 위로 올라섰다. 뒤에서 쫓아온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춘다. 도철의 부하들은 총을 꺼낼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신 돌진해온다. 나는 그들이 몸을 모으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대로 뛰었다. 공중에서 비가 귀에 박힌다. 짧지만 긴 침묵. 발이 지붕에 닿으며 충격이 허리로 밀려왔고 나는 몸을 구르며 미끄러졌다.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게 기적 같다. 지붕 끝에서 나는 숨을 고른다. 멀리 붉은 비상등 사이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우산도 모자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실루엣. 가까워지자 그 얼굴이 또렷해진다. 박소린. 독하게 파고드는 기사로 유명한 기자. 한 번 손에 물면 핏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다. 뉴스거리 찾으러 왔냐? 내가 묻자 그녀가 웃었다. 뉴스거리는 내 손에 있지. 장부 말이야? 아니, 너의 선택. 그녀가 비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넘긴다. 도시에 빚진 사람들을 지킬 거냐? 아니면 너 자신을 지킬 거냐? 둘 다를 원하면 둘 다 잃는 게 이 도시의 법칙. 그 법칙 오늘 밤은 내가 바꾼다. 소리는 내 표정을 읽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 오래된 네거티브를 복원한 듯한 질감. 사진 속의 소년과 소녀, 그리고 그들 뒤에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남자. 남자의 손에는 문신이 있다. 용의 꼬리가 팔목을 감고 머리는 손등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내 여동생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이 남자 밑에서 용의 머리, 금룡파의 오래된 문신. 내 목 안쪽이 말라붙는다. 금룡파는 내 과거이자 내가 묻어버린 무덤 위의 이름이다. 어딨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 대신 너도 나에게 하나 약속해. 무슨 약속? 누가 배신자인지 알게 되면 그 이름을 세상에 내놔.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밤의 중심을 바꿔놓는다. 노바에 다시 들어가야 해. 정말 미쳤구나. 미친 건 도시야. 난 계산 중일 뿐. 우리는 주차타워의 계단을 내려가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목표가 생기면 몸은 더 가벼워지는 법이다. 다시 노바.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지하 하역장. 덤프트럭들이 낮에 쓰고 버린 타이어 자국이 어지럽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잠금 장치의 나사가 오래되어 있었다. 드라이버 하나만 있어도 풀릴 정도로. 나는 금속의 비명을 참고 기다리는 법을 안다. 손끝의 감각으로 소리가 가장 적게 나는 각도를 찾아낸다. 클릭. 문이 숨을 한번 쉬고 열린다. 지하는 따뜻하다. 음악의 낮은 울림이 바닥으로 스며든다.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숨을 가다듬는다.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림자 하나. 늦었네, 형. 목소리를 듣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였다.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쳤다가 겨우 멈춘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웃음. 정준, 예전의 동생. 같은 골목에서 자랐고 같은 주먹으로 밤을 뚫던 아이. 지금은 도철의 오른팔. 배신했구나. 배신은 상황 따라 이름이 바뀌지. 그는 웃으며 손을 든다. 총은 없어. 오늘은 대화하러 왔어. 대화. 내가 찾는 애 살아있어. 하지만 손 떼면 너는 끝이야. 도철 형님이 널 살려둘 이유가 없지. 그럼 왜 날 말리냐? 형은 나한테 빚이 있어. 어릴 때 내 목숨 건진 거. 그 빚 오늘 갚는다. 그는 고개를 돌려 CCTV 위치를 가리켰다. 10분 뒤에 경찰이 내려와. 위층에서 사고가 나거든. 그 사이에 3층 금고실로 가. 거기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문. 안에 장부가 있어. 장부를 내가 왜? 도철 형님도 그걸 더는 안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거래하려는 거지. 거래. 내가 장부를 들고 도망치면 형님은 내가 아닌 경찰을 상대해야 해. 넌 살아. 난 망하겠지. 그걸 알면서 왜? 그는 짧게 웃는다. 빚은 계산이 아니라 기억으로 갚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우리는 말없이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형,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면 소주 한 병은 들고 와라. 난 단냄새 싫어. 철문이 닫히며 그의 표정이 사라졌다. 엘리베이터는 숫자를 먹어치우듯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날카로운 조명으로 눈을 찔렀다. 카펫에 새겨진 문양이 혈관처럼 얽혀있다. 오른쪽으로 두 번째 문. 손잡이를 돌리자 안은 냉장고처럼 차갑다. 금고실. 벽에는 작은 칸들이 벌집처럼 박혀있고 중앙에는 거대한 금고. 문 하나가 버티고 있다. 나는 호흡을 낮추고 문 앞에 패널을 살핀다. 지문, 카드, 비밀번호 셋 다 필요하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순간일수록 누군가 이미 답을 적어둔다. 문 옆 테이블 위 잔 2개에 묻은 지문. 카드 리더 아래 미세하게 긁힌 자국. 비밀번호 패드엔 사용 흔적이 선명한 4자리. 3, 7, 9, 0. 이 패턴이면 대부분은 날짜를 쓴다. 3-7
혹은 7-30. 나는 두 조합을 빠르게 시도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금고 문이 느리게 돌아간다. 내부는 생각보다 비어있다. 한가운데 검은 가방 하나, 가방 안에는 두께가 제법 되는 장부와 작은 봉투 둘. 봉투 한 개에는 이름 목록, 다른 한 개에는 계좌 번호와 금액. 의자에 앉아 장부를 펼치자 낯익은 이름이 여러 번 눈에 걸린다. 경찰서장, 구청장, 제약회사 임원, 그리고 백도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덧칠된 흔적, 지워진 이름. 각도를 바꿔보자 희미한 획이 살아난다. 나는 펜을 들어 빛을 비스듬히 쐬며 문질렀다. 글자가 조금씩 떠오른다. 한소연. 숨이 막히는 느낌. 농담이라도 좋겠다. 하지만 글자의 획은 현실이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금액 대신 점선이 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아직 쓰지 않은 선물. 소연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차갑게 식는다. 나를 막지 말라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린다. 배신자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문이 갑자기 닫히며 금소금이 방을 휘감는다. 누군가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장부를 접어 가방에 넣고 몸을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자. 백도철이 아니다. 더 가늘고 빠르게 웃는 사람. 박소린이다. 축하해. 이제 내가 도시의 심장 박동을 쥐었어. 여긴 어떻게? 엘리베이터 CCTV는 모두 한 곳으로 모여. 그곳의 문은 오늘 밤 유난히 잘 열리더라. 그녀가 계단 쪽을 턱짓한다. 이제 선택해. 그걸 들고 나가서 불을 지를 건지 아니면 다시 숨을 곳을 찾을 건지. 나는 불을 지르는 편이지. 그런데 불은 보통 제일 먼저 불씨를 낸 사람부터 집어삼켜. 소연의 이름을 봤어. 그녀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다. 봤구나. 설명해. 그녀는 오래전부터 도철을 미끼로 판을 깔았어. 검찰 내 배후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판.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는 그 판의 마지막 열쇠.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나를 이용한 거군. 이용? 너도 그녀를 이용했잖아. 서로의 목적이 일치했던 거지. 문 바깥에서 구둣발 소리가 가까워진다. 경호팀이 모이는 소리. 소리는 가방을 내 쪽으로 밀었다. 선택해. 하지만 기억해. 내가 누구를 믿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증거가 되고 누군가의 표적이 돼. 나는 가방을 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무거운 건 가방이 아니라 그 안에 이름들이다. 문이 벌컥 열렸다. 경호원 셋. 그리고 그 뒤에 백도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안정적이다. 축하해 강호. 보물찾기에서 1등 했네. 상품은 뭐지? 목숨 아니면 평생 도망. 둘 중 하나. 그는 손목을 휘두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장부는 내가 가져간다. 너한테는 이미 사형 선고야. 내가 가방을 흔들자 그의 미소가 깊어진다. 사형 선고. 이 도시에서 사형을 내리는 건 이름이 아니야. 여론이야. 그 여론을 내가 바꿔주지. 그는 나를 지나쳐 금고 안쪽을 힐끗 본다. 내 여동생 찾고 싶지 않니? 심장이 또 한 번 흔들린다. 그는 내 표정을 즐기듯 고개를 기울였다. 살아있어. 내가 데리고 있지. 장부를 내려놓으면 오늘 밤 안으로 얼굴 보게 해주지. 거짓말. 사람이 거짓말을 말할 때는 눈을 깜빡여. 난 지금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있어.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마주한다. 눈꺼풀은 미동도 없다. 선택은 내가 해. 바닥의 물방울이 형광등을 받아 반짝인다. 방 안의 사람들 숨소리가 서로의 호흡을 침범한다. 그 사이로 소린의 짧은 속삭임이 스친다. 내가 데려왔던 사람, 내 여동생을 봤다는 증언 가짜가 아니야. 그때 복도 끝에서 폭발음 같은 굉음이 터진다.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지고 경보음이 울린다. 누군가 건물 전체의 전력을 건드렸다. 나는 그 찰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을 왼손에 옮기고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잔을 휘둘러 조명을 향해 던졌다. 불꽃이 튀고 어둠이 깊어진다. 그 사이에 몸이 먼저 움직인다. 첫 번째 놈의 턱을 스치며 지나가고 두 번째 놈의 팔꿈치를 눌러 바닥으로 꺾는다. 세 번째 놈이 등 뒤로 달려들자 벽을 딛고 반바퀴를 돌아 그의 어깨 위로 착지했다. 어둠은 내 편이었다. 복도로 뛰쳐나오자 소연이 서 있었다. 숨이 가빠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다. 장을 다 봤네. 내 이름 거기 있더라. 알아. 그녀가 짧게 답했다. 덧치였어. 내가 판. 왜 내 이름은 없지? 넌 이미 이 도시의 그림자야. 이름이 드러나면 그림자가 아니지. 내 여동생은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어. 그녀가 옆으로 비키자 어두운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비에 젖은 단발, 떨리는 어깨, 그리고 오래전 기억 속 그대로의 눈. 강아. 그녀는 내 어릴 때 별명을 불렀다. 그 소리 하나에 수많은 밤과 주먹과 피와 다짐이 동시에 무너졌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주저함, 수치, 두려움, 그리고 낯선 경계. 그녀의 손목에 얇은 붉은 선이 보였다. 추적장치. 누군가의 손길이 아직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다는 뜻. 그 순간 백도철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날아왔다. 가족 상봉 축하해. 이제 선택해. 장부를 내려놓고 그녀를 데려가든지 장부를 들고 가다가 둘 다 잃든지. 소연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젓는다. 내려놓지 말라는 신호. 소리는 숨을 삼키며 카메라를 가방에서 꺼낸다. 기록해라는 뜻.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더 단단히 붙잡았다. 도철, 거래하자. 드디어 장부는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아. 대신 오늘 밤 여기서 끝내자. 끝낸다? 내가 가진 이름들, 내가 가진 이름들. 같은 밤, 같은 시간, 같은 도시.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보자. 도철의 미소가 돌아온다. 도박은 내 취미야. 도박이 아니야. 공개 처형이야. 나는 소린을 쳐다봤다. 생중계할 수 있지? 소린의 눈빛이 번쩍였다. 가능해. 소연이 무전기를 들었다. 모든 팀의 공지. 지금부터 작전명 블랙리본 진행한다. 목표는 백도철 체포. 장부 공개. 경보음이 더 커진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멀리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누군가 문을 앞으로 밀어젖히며 달려온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였다. 나는 여동생의 손목에서 추적 장치를 떼어내며 속삭였다. 지금은 믿어. 나중에 원망해도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단지 내 손을 똑같은 힘으로 잡아줬다. 우리 셋은 복도를 가르고 뛰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과거의 골목들을 떠올린다. 달리는 법, 숨는 법, 그리고 다시 서는 법을 가르쳐준 골목들. 이제 그 골목들이 증인이 된다. 밤은 긴데 우리의 선택은 더 길어졌다. 1층 로비는 이미 혼돈이다.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밀어젖히며 비상구로 몰려간다. 경호원들은 통로를 만들려 하지만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부서진다. 소리는 카메라를 높게 들고 소연은 사람들을 밀어내며 길을 만든다. 나는 가방을 왼손에 오른손으론 여동생의 손을 붙잡았다. 문이 열리며 쏟아지는 비가 실내의 공기를 깨끗이 씻는다. 밖으로 나왔을 때 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개의 렌즈와 마이크, 수십 개의 눈과 혀. 소리는 카메라를 내 얼굴로 가져왔다. 말해. 나는 입술을 닫고 렌즈를 똑바로 봤다. 도시는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습관으로 움직인다. 오늘 밤 그 습관을 바꿀 거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차량의 브레이크가 비명을 질렀다. 블랙밴 2대가 동시에 노바 정문 앞을 가로막는다. 문이 열리고 검은 우비를 걸친 남자들이 내렸다. 금룡의 문신이 소매 끝에서 번쩍인다. 오래된 악몽이 빗속에서 다시 눈을 뜬다. 금룡파.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우비를 벗으며 웃었다. 붉은 용의 머리가 팔등에서 입을 벌린다. 오랜만이다. 강호. 그의 목소리를 나는 너무 잘 안다. 내 첫 스승, 내 첫 배신자. 황기주.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 더 놀랍다. 죽으려면 벌써 죽었지. 넌 늘 죽을 듯 살았고 그게 내가 배운 전부야. 그는 손을 펼쳤다. 그걸 돌려줘. 무엇을? 내가 준 것, 그리고 내가 데려가는 것. 그의 시선이 내 왼손의 가방과 오른손의 여동생 손목을 번갈아 가리킨다. 둘 다 우리 것이야. 소연이 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검찰이 수사 중이다. 길을 비켜. 기준은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낮게 웃었다. 검찰이 도시를 지켜? 아니, 도시는 항상 자기 몫을 챙기는 자가 지켜. 그럼 내 몫은 뭐지? 질서. 기주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금룡파의 남자들이 동시에 배치로 퍼진다. 빗물이 그들의 어깨에서 튀어오르고 신발 밑창이 물을 갈라낸다. 그리고 벌. 나는 여동생의 손을 소연에게 넘겼다. 데려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 소연은 짧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는 카메라를 기주 쪽으로 돌린다. 렌즈는 무기를 든다. 총보다 오래 남는 무기. 기주는 웃는다. 여기서 카메라가 널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 하지만 내가 카메라를 두려워한다는 건 알아. 그는 우비 속에서 얇은 막대기를 꺼냈다. 전자올감이. 근거리에서 던져 상대의 몸을 묶는 장비. 비에 젖어도 잘 붙는다. 그는 손목을 돌려 막대기를 흔들었다. 공기가 짧게 찢어지는 소리. 동시에 나는 앞으로 나갔다. 막대기가 허공에서 펼쳐지는 속도와 내 발의 리듬을 맞춘다. 올가미가 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갈 때 나는 팔꿈치로 그의 손목을 찍었다. 막대기가 바닥을 구르고 기주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진다. 우리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주먹을 섞었다. 빗물 속에서 주먹은 더 무겁고 발은 더 가볍다. 그는 여전히 빠르고 여전히 정확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의 습관을 알고 그의 멈춤을 알았다. 그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 옆에서 금룡파의 남자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나는 한 명의 어깨를 잡아 회전시키며 다른 한 명의 몸에 부딪히게 만들었다.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는 파도처럼 주저앉는다. 소연이 여동생을 데리고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소린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잡아낸다. 비와 불빛, 그리고 사람의 선택들이 한 화면에 겹쳐진다. 사이렌이 더 가까워진다. 경찰과 특수부가 건물을 포위한다.
도철의 차가 뒤쪽으로 빠지려다 막혔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손을 들었다. 대화하자. 기주가 비웃는다. 대화는 끝났다. 그는 나를 지나쳐 도철 쪽으로 걸어간다. 두 권력의 주인이 빗속에서 마주본다. 서로의 눈을 읽는 오랜 짐승들. 나는 약속 없이 움직였다. 기주와 도철이 서로에게 시선을 빼앗긴 그 순간 나는 가방을 들고 인파 반대편으로 파고들었다.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다. 준석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깨끗했다. 내가 막을게. 너 미쳤냐? 빚 갚는 중이라니까. 그는 몸을 돌려 기주의 남자들을 향해 섰다. 여기서 한 사람은 살아야지. 나는 대답 대신 뛰었다. 비가 더 세게 내린다. 발밑에서 물이 터지고 뒤에서 고함이 퍼진다. 도시의 심장박동이 속도를 올린다. 이 밤이 끝나면 누군가 사라지고 누군가 남는다. 나는 가방을 더 세게 쥐었다. 남아야 할 이름과 사라져야 할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다리 위로 올라섰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한소연. 어디야? 강북대교. 너는 동쪽 램프. 경찰은 내가 맡고 있어. 하지만 오래 못 버텨. 여동생은 안전해. 잠시나마 오늘 밤 끝내자. 끝내려면 불을 붙여야 해. 불은 준비돼 있어. 나는 가방에서 작은 드론 송신기를 꺼냈다. 소린이 준 장난감 같은 장치. 장부의 핵심을 스캔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장비. 버튼을 누르자 푸른 불빛이 켜진다. 도시 위에 보이지 않는 포스터가 붙는다. 이름들, 금액들, 날짜들. 소연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시작했네. 이제 끝까지. 나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다. 빗줄기가 네온을 자르고 네온이 빗줄기를 칠한다. 언젠가 이 도시의 냄새를 사랑했던 적이 있다. 밤 공기 속 석유, 젖은 아스팔트, 튀는 전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시 여기로 데려왔다. 도시는 사람을 삼키지만 가끔은 사람도 도시를 물어뜯는다. 오늘 밤은 그 밤 중 하나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누구든 올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강호, 기주의 목소리. 아직 늦지 않았다. 늦었어. 너랑 나 오래전에. 너는 내 여동생을 살리려 하고 나는 내 조직을 살리려 한다. 다 원하는 게 똑같아. 똑같지 않아. 난 오늘 내 몫을 줄일 거야. 내 몫. 사람이 자기 몫을 줄이는 순간 도시가 숨을 쉰다. 잠시 침묵. 빗소리만 난다. 그는 결국 한 발짝 물러선다. 그래, 그럼 결과로 말해보자. 그리고 우리 둘은 달렸다. 서로를 향해. 밤은 다시 한번 심장을 쥐어짜고 도시의 심박수가 최고치로 치솟는다. 내 발끝이 미끄러지고 그의 어깨가 내 가슴에 박힌다. 손과 손, 숨과 숨, 그리고 빛과 어둠이 겹친 자리에서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가 될 건지를 본다. 멀리서 소린의 목소리가 공중파를 타고 번진다. 지금 여러분은 도시의 실시간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기주의 손목을 비틀어 놓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건 전쟁의 끝이 아니라 습관의 끝이야. 그가 이에 대답하려는 순간 하늘이 번쩍였다. 번개, 그리고 짧은 정전. 도시가 한순간 숨을 멈춘다. 그 한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길에 서 있었다. 이름 대신 숨으로만 불리는 길. 나는 그 길 위에서 다시 뛰었다. 더 멀리, 더 깊이, 그리고 다음 밤을 준비했다.